이란 해군이 해상훈련 도중 실수로 자국 군함에 미사일을 쏴 최소 19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된 승조원도 20명에 달해 현재 수색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동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 해군은 10일 오후 이란 남부 자스칸 인근 오만만에서 훈련하던 해군 함정의 5인 사격으로 아군 물류함 코나라코가 격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1270km 떨어진 자스칸 인근 차브하르 해역으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왔다. BBC에 따르면 코나라코가 미사일의 목표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프리기 탐자 마란호가 미사일을 조기에 발사한 게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고 이후 이틀 가까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탑승 인원과 원인 등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사고 원인이 사람의 실수인지 장비 결함인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배가 침몰했다는 보고가 있다. 실종된 20명의 승조원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남부 항구 도시 차바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사고 군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은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는 코나라코가 사고 후 인근 해군 기지로 예인됐다. 이란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불에 탄 자국과 선체가 파손된 모습이 보인다고 전했다. 길이 47m의 코나라코는 1988년 이란 해군이 운항해온 네덜란드산 구형 군함이다. 자마란호는 이란군 첫 차체 제작 함정으로 이란 해군 기술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페르시아만의 강자가 되겠다는 이란의 야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란군은 지난 1월에도 테헤란 국제공항을 이륙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를 미군 미사일로 오인해 방공 미사일로 격추,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켰다. 당시 격추 사실을 부인하던 이란은 증거가 공개되자 뒤늦게 의도치 않은 인간의 실수였다라고 해명했다. 중동 파견 일본 자위대 이진 호위함 기리삼의 출항. 중동에 파견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이진 호위함 기리삼해가 10일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에서 출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리삼해는 지난 2월 초 일진으로 중동에 파견된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에 이어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등지에서 정보 수집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리삼해는 중동 파견에 앞서 일본 근해에서 2주 동안 훈련한다. 해상자위대는 훈련 기간 중 기리삼해 승조원 200여 명에 대한 신종 코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독자적인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을 결정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의 명분으로 일본 관계 선박의 보호를 내세웠다. 북한, 연일 우리 군 비난. 정세 악화 초래하는 무력 증강. 북한은 10일 최근 남조선 군부호 전광들이 동족을 겨냥한 무력 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정세 악화를 초래하는 무력 증강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 것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공이 최근 군에 인도된 것 등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지난달 29일 치러진 2,800톤급 신형 호위함 통해 함진 수식도 지적했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제12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개발을 의결하고 2030년까지 6,0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을 개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동족과 기어이 힘으로 대결하려는 어리석은 야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 앞에서는 평화와 관계 개선에 대해 읊조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외세에 추종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는 남조선 군부호 전광들의 이중적 행태는 더 큰 화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 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 훈련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힌 이후 연일 우리 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전날에는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우리 군이 실시한 훈련들을 겨냥해 군사적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전투기엔 왜 별칭이 붙을까? 국민 공모, 대통령 장명.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에는 고유 명칭 외에 별칭이 붙는다. 국민에게 자부심을, 때로는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칭이 부여된다. 별칭에 담긴 숨은 뜻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와 군이 지향하는 가치도 엿볼 수 있다. 공군이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에는 프리덤 나이트란 별칭이 부여됐다. F-35A를 만든 미국은 적을 번개처럼 공격한다는 뜻으로 라이트닝이라는 별칭을 붙였지만 우리 군은 우리만의 새 이름을 붙였다. 프리덤 나이트는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기사를 뜻한다. 이 별칭은 공군 내부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공군은 오랫동안 자유진영을 소화하던 F-5 전투기의 임무를 계승해 월등히 향상된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충성스러운 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F-35A 프리덤 나이트 장명에 영감을 준 F-5AB는 미국 군사 원조에 따라 1965년 도입한 전투기다. 제작사인 미국 노스롭사가 붙인 프리덤 파이터란 별칭을 우리 군도 받았었다. F-5AB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F-5F 역시 미국에서 붙인 타이거이란 이름을 그대로 썼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F-4E 팬텀이와 F-16 파이팅 펠콘도 미국 제작사가 부여한 별칭을 그대로 활용했다. 우리식 이름이 처음 부여된 전투기는 KF-5 제공호다. F-5F 타이거이를 기반으로 대한항공과 삼성정밀이 1980년 KF-5 제공호를 면허 생산했다. 공모 절차 없이 정부 결정에 따라 하늘을 제패하는 전투기라는 이름이 부여됐다. 적국산 훈련기인 KT-1 별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라는 뜻에서 웅비란 별칭을 부여했다. 공군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부터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별칭을 정하기 시작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골든 이글이란 이름을 받았다. 골든 이글은 맹금류인 검독 수리를 의미한다. 미 공군 전투기 F-15E를 개량한 F-15K는 2005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슬램 이글이란 별칭을 얻었다. 슬램 이글이란 전승을 달성하는 하늘의 절대 강자란 뜻이다. 첨단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E-737은 2008년 대국민 공모를 거쳐 피스-I로 불리게 됐다. 피스-I는 한반도의 평화를 소화하는 눈이라는 의미다. 국내 최초 4인승 민간항공기인 K-1000을 개조한 입문훈련기 KT-100은 2008년 대국민 공모로 날아온이란 별칭을 받았다. 날아오는 100% 완벽하게 날아오른다는 뜻이다. 지난해 도입한 공중급유기 KC-330은 공군 내 공모를 통해 시그너스로 정해졌다. 시그너스란 백조자리를 뜻하는 용어다. 하늘에서 급유하는 KC-330의 모습이 마치 백조가 날갯짓을 하는 모양을 연상시킨다는 데서 착안한 별칭이다. 이 밖에 세계 6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술 수송기 C-130J는 슈퍼 허큘리스, 다목적 수송기인 CN-235는 슈퍼트루퍼, 대형 수송 헬기 CH-47D는 치누크, 기동 헬기 HH-60P는 블랙호크 등 미국 이름을 차용하고 있다.